상대국이 보유한 자국 국채를 한꺼번에 매각하면 자국 경제는 심각한 충격을 피하기 어렵다. 국채는 정부의 신뢰를 상징하는 핵심 지표인데 대량 매각은 곧바로 가격 폭락과 금리 급등으로 이어진다. 이는 정부의 차입 비용을 높이고 금융시장 전반의 불안을 확산시킨다. 국채 금리가 오르면 기업과 가계의 자금 조달 비용도 함께 상승하여 실물 경제에 직접적인 타격을 준다. 동시에 대규모 자금이 해외로 빠져나가면 통화 가치는 하락하고 환율 불안이 심화된다. 결과적으로 수입 물가는 상승하고 인플레이션 압력이 가중된다. 이처럼 상대국의 갑작스러운 국채 매각이라는 금융 이벤트는 자국 경제의 안정성을 뒤흔드는 전략적 위험 요소가 된다. 이는 자국이 외국 자본 의존 구조에서 얼마나 취약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이다. 지난 수년간 중국이 미국에 대해 강경한 태도를 유지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두 가지 전략적 자산이 있었다. 하나는 전 세계 히토류 공급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히토류 산업이고, 다른 하나는 막대한 규모의 미국 국채다. 중국이 히토류 수출을 제한하면 미국의 첨단 산업과 국방 산업은 직접적인 타격을 입게 된다. 동시에 중국이 미국 국채를 대규모로 매각하면 글로벌 금융시장에 큰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 중국은 매번 미국 국채 매각을 볼모로 삼아 경제적 위협을 가했다. 그러나 최근 이러한 구도는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미국은 스테이블 코인을 포함한 디지털 금융 기술을 통해 중국의 국채 매각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점차 구축하고 있다. 금융 인프라 자체가 중국의 압박을 무력화하는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트럼프와 시진핑의 최근 통화 이후 미국은 중국으로부터 히토류 수출 제한 철회와 보잉 항공기 구매 재개라는 실질적인 양보를 끌어냈다. 이는 시진핑이 미국의 전략적 압박 앞에 굴복한 것으로 해석된다. 외교적으로는 굴욕이며 경제적으로는 명백한 후퇴다. 이 사례는 중국이 직면한 복합적인 국내외 위기를 보여주는 상징적 장면이다. 자산과 자원을 무기로 삼던 전략은 점차 무너지고 있으며 미국의 압박 속에서 중국의 선택지는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이처럼 미국은 중국의 국채 매각에 대비책을 마련해가고 있지만 지금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국가는 다름 아닌 한국이다. 한국이 안정적인 투자처로 떠오르면서 한국 국채에도 대규모 해외 자본이 흘러들어왔다. 특히 중국의 투자가 두드러진다. 그 접점에 룩셈부르크가 있다. 유럽의 작은 금융 허브인 룩셈부르크는 중국 자본이 한국 국채에 투자하는 주요 경로로 활용되고 있었다. 통계상으로는 룩셈부르크가 한국 국채의 주요 보유국으로 나타나지만 실제로는 중국 자금이 우회하여 들어온 경우가 많다. 즉, 한국의 국채 보유 구조 속에는 중국의 영향력이 깊숙이 스며들어 있는 셈이다. 2024년 말 미국 재무부 자료에 따르면 미국 국채 보유 순위는 일본이 1위, 중국이 2위, 영국이 3위였다. 그리고 그 뒤를 잇는 네 번째가 바로 룩셈부르크다. 룩셈부르크는 인구 67만 명, 제주도의 2배 크기에 불과한 작은 나라다. 특별한 제조업은 없지만 금융 서비스가 국가 전체 수입의 80% 이상을 차지하며 사실상 금융으로 먹고 사는 나라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작은 국가는 1인당 GDP가 13만 달러에 달하며 세계 최고 수준의 부를 자랑한다. 문제는 이 작은 나라가 무려 4천억 달러 규모의 미국 국채를 보유하며 세계 4위에 올라 있다는 점이다. 국가 규모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수치다. 로이터 통신의 분석에 따르면 룩셈부르크가 보유한 미국 국채의 약 85%가 사실상 중국 자금이다. 중국은 공식적으로 1조 1천억 달러 규모의 미국 국채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 중 7,500억 달러는 중국 중앙은행이 직접 들고 있다. 나머지 3,500억 달러는 룩셈부르크를 통해 우회 보유하는 방식이다. 또한 룩셈부르크가 보유한 미국 국채 4천억 달러 중 약 3,500억 달러가 실제로는 중국 자금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룩셈부르크는 낮은 세율을 무기로 해외 자본을 적극적으로 끌어들이는 금융 허브다. 이곳을 통해 미국 국채를 매입하면 법인세, 지방세, 배당세 등이 면제되고 소액의 subscription tax만 부과된다. 룩셈부르크 증권거래소는 중국 채권 발행사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금융 플랫폼을 제공하며 이러한 구조 덕분에 룩셈부르크는 흔히 게이트웨이 투 차이나로 불린다. 즉, 중국 자본이 서구 금융시장에 진입할 때 사용하는 관문 역할을 하는 것이다.
지난 4월 룩셈부르크의 중국 자본이 미국 국채 시장에서 상당 부분 빠져나갔다는 이야기가 돌았다. 이렇게 빠져나간 자금은 주로 유로존 국채로 이동했으나 일부는 일본과 한국으로도 흘러들어간 것으로 전해진다. 한국 채권 시장에서 이러한 움직임이 실제로 확인되었다. 룩셈부르크를 통해 유입된 자금이 한국 국채를 대량으로 매입한 것이다. 지난 3월 외국인 투자자들이 사들인 한국 국고채 30년물의 규모는 약 2조 9천억 원 상당이다. 이어 4월에도 9천억 원을 추가 매수하며 자금 유입세를 이어가고 있다. 흥미로운 점은 외국인들이 한국 주식시장에서는 꾸준히 매도세를 보이는 반면 채권 시장에는 그보다 큰 규모의 자금을 밀어넣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로 인해 국채 수급 구조에 뚜렷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누군가 국채를 대량으로 사들이면 채권 가격은 올라가고 이에 따라 금리는 내려간다. 실제로 한국 국채 금리는 최근 미국 국채 금리가 급등락하는 상황에서도 비교적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했다. 이는 국내 경제 펀더멘털만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현상이며 해외 자금의 대규모 유입이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그 주범은 바로 중국의 자본이다. 최근 중국이 한국 국채를 사들이는 속도는 상상을 뛰어넘는다. 불과 3년 전만 해도 1조 수준에 불과했던 중국의 한국 국채 보유액은 이제 24조를 넘어섰다. 하루 500억 원, 한 달 2조 원 규모로 한국 금융의 심장을 조용히 파고들고 있는 셈이다. 겉으로는 외국인 투자 확대처럼 보인다. 그러나 실제로는 한국의 금융 주권을 서서히 조여오는 족쇄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 과정이 국민 다수가 알지 못한 채 은밀하게 진행된다는 점이다. 어느 날 눈을 떠보니 중국이 미국에 버금가는 한국 국채 보유국이 되어 있었고 마침내 올해 들어 경고등이 켜졌다. 2월 말 기준 중국이 보유한 국내 채권 규모는 17조 5,090억 원으로 미국의 14조 3,900억을 넘어섰다. 중국이 한국의 최대 채권 보유국으로 올라선 것이다. 이는 장차 전략적 지렛대가 될 수 있는 위험한 변화다. 미국은 이미 중국의 국채 전략에 대응할 장치를 마련해 두었다. 그렇다면 한국은 어떠한가? 한국의 금융 안정성은 중국의 의도적인 대규모 매각으로도 흔들릴 수 있다. 금리 급등, 환율 폭등, 외국인 자본 유출이 한꺼번에 몰려온다면 그 충격은 1997년 외환 위기와는 비교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 그리고 중국은 이를 지속적인 압박 수단으로 활용하게 될 것이다. 이제는 정말 대책을 세워야 할 때이지만 정부는 여전히 명쾌한 해답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